카림 무스타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연의 연출을 맡은 최창근이라고 합니다. 이 압둘 카림 무스타파는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압둘 카림 무스타파라는 남자와 전쟁에 참여한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말라크 하미드라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피어난 고귀한 사랑의 얘기고요. 특별히 시가 원작이어서 시의 어떤 문율을 따라 연극 감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연극은 1인극이어서 한 사람의 배우가 1인 다역 여러 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무대 위의 소품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걸 전개해 나가는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연 시간은 1시간이고요. 공연이 끝나면 바로 이 연극의 음악을 담당한 음악 감독님의 20분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가 20분 진행이 되는데 관객과의 대화는 저희 스태프진들이 보러 오신 관객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같이 얘기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공연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고 음악회 재밌으면 박수를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 출연진들이 힘이 나서 더 좋은 연극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أشهد أن محمدًا
أشهد أن لا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حي على 무스타파! 무스타파! 넌 어디서 왔니?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는 지극히 인자하신 신의 하인이었고 헛되이 죽을 운명이었네. 올리브 나무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우둔한 아버지와 함께 올리브 농사를 지었네. 착한 것은 집안 내력, 머리 나쁜 우성 유전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노래한 편인 줄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아버지만큼 우둔했으며 무엇 하나 잘하는 건 없었지만 성스러운 어머니의 축복 노래 하나 들어줄 만했네. 어리석은 청년 아브들카림 무스타파, 지극히 아름다운 동네 여자, 어이없이 죽을 운명의 말라크 하미드를 사랑했네.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 지극히 인자하신 신에게 음담패소를 던졌다 쫓겨난 천사였네. 그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지상의 큰 어려움이었네. 하찮다 하찮다. 초라한 자태의 좌절한 꽃들, 서로의 얼굴을 쥐어뜯으며 재빨리 시들어버렸네. 무엇해 지루한 우밀에 참담한 새들,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죽어버렸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살을 붙이며 퍼져갔지만 말라크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100분의 1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지만 탐욕스럽고 음탕한 왕세자, 고결한 왕실의 위엄있는 격식을 갖춰 말라크를 파티에 초대했네. 소문대로 아름답다면 18번째 부인으로 맞을 생각이었네. 탐욕스러운 왕세자가 리무진을 보내기 전날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았네. 평생 가장 큰 기쁨을 느꼈네. 밖으로 뛰쳐나가 환희의 비명을 지르고 다이아몬드 덩굴장미가 한꺼번에 피어나듯 깔깔깔 찬란하게 웃었네. 태양은 비로소 벌거벗은 자신을 깨닫고 황급히 달의 멱살을 잡고 끌어와 그 뒤에 쪼그리고 숨었네. 일식은 4일 동안 이어졌고 어둠에 깊이 젖은 세상, 오직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만 눈부시게 빛났네. 대체 무슨 일이야? 말라크네 개가 새끼를 낳았대요. 리무진은 오지 못했고 천체의 운동 궤도는 갑작스러운 일식으로부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모두 수정되었네. 아름다운 말라크는 외로웠네. 지극히 아름다워 쓸쓸했네. 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네. 그의 곁에 오지 않았네. 남자도 여자도 아무도. 동네 꼬마가 용감하게도 100m 밖에서 말라크를 찍었다는 단지 1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히잡을 쓴 검은 점. 휴대폰 사진이 빵보다 비싸게 거래되었네. 어리석은 청년 아브들카림 무스타파,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를 사랑했네. 동네 남자들처럼, 동네 남자들과 다르게 시장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산 휴대폰 사진을 보며 아무도 나이를 모르는 가장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자위를 했네. 불타는 노을 앞에서 처음으로 하루 13번째 불덩이를 쏟아내고 서쪽의 불도로가 언덕 저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날카롭게 어두워지는 하늘, 날아오른 불티들처럼 별 몇 개 차갑게 떠오르고 있었네.
무스타파, 무스타파, 넌 어디서 왔니?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울었네.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무엇을 모르겠니? 아름다운 말라크와 결혼하는 길을. 내 첫 기름을 가져다 줘. 그리고 그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 네가 가장 잘하는 일. 어리석은 실수. 어리석은 실수.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웃었네.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오래된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의 첫 기름을 짜낸 날, 깨끗하고 촘촘한 천에 거르고 걸은 기름과 무모한 용기를 들고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를 찾아갔네. 어리석은 압둘카림, 아름다운 말라크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 마음속 글을 그리던 아름다운 말라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라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네.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몸속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를 자신이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네. 공기뿐만 아니라 더 무겁고 더 무책임하고 진정으로 압둘카림이 간절히 원한 더 뜨거운 무엇이 스며들어와 서서히 온몸을 장악해가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압둘카림의 달구어진 마음은 사랑이 빠져나갈 모든 문을 걸어 잠갔네. 열쇠를 녹여버리고 그 생물을 마셔버렸네. 영원히. 압둘카림은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기름을 바치고 자신이 만든 성전의 노래를 불렀네. 장미넝쿨이 그대 걱정을 거슬러 올라가 아치로 된 문을 만들어 줄 거야. 그대는 어린 보리로 된 손잡이를 돌리고 들어와. 내 눈물로 만들어진 샘에 꽃물이 든 손을 씻고 축제에
곳을 골라야지. 가나리아들이 그대 불안을 물고 날아가. 노란 깃털로 된 침대를 만들어 줄 거야. 그대는 솜털로 된 달판에 슬리퍼를 벗고 올라와. 내 입맞춤으로 가벼워진 베개에 간지러운 발을 올려놓고 즐거운 별로 데려다줄 꿈을 꾸어야지.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가 미소 지었네. 고마워요. 야속한 꽃들, 내게는 향기를 주지 않아요. 어둠 속으로 시들어버려. 매정한 새들, 내게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요. 서로의 노래를 물어뜯어 죽어버리고. 당신은 내게 쾌락을 주는군요.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 나는 비록 어리석지만 그대를 사랑하는 압둘카림 무스타파. 나와 결혼해요. 말라크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웃음을 터뜨렸네. 태양이 눌라 잠깐 어두워졌네. 순간적인 정전사. 보았나요? 멎었다가 이제야 다시 뛰는 내 심장. 그대 웃음은 너무 위험한 행복. 너무 크게 웃지 말아요. 침대의 이불 속 나를 향해서만 웃어요. 어리석은 압둘카림. 나는 미쳤구나. 미치고 말았구나. 작살에 지켜 무트로 끌려 나온 바다금처럼 검은 피 뿜어내며 날뛰는 심장아, 터져버려라. 아름다운 말라크의 답을 듣지 못한다면 멎어버려라. 돌처럼 굳어져버려라. 신경 쓰지 말아요, 아름다운 말라크. 어리석은 내 심장, 다시는 미동조차 하지 않더라도 오직 말해줘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대 기쁜가요? 아름다운 말라크, 뺨을 빛내며 잠깐 생각하다 말했네. 신이 기뻐할 만한 명예로운 일을 해주세요. 신이 기뻐 너그러워지면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가 용서받으면 기쁠 거예요. 신이 기뻐할 만한 명예로운 일, 그것이 무엇이든 할게요.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내 어리석은 뇌, 철없는 심장이 영원히 아름다운 주종자 올리브 나무들이 어머니가 되어주실 건가요? 그대 나와 결혼해 주실 건가요?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가 웃었네. 너무 크게 웃지 않았네.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긍정의 뜻으로 이해했네.
다음 날부터 어리석은 압둘카림 동네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가 신께서 기뻐하실 명예로운 일이 무엇인지 물었네.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어리석은 길을 떠났네. 방향 감각 없는 길치 압둘카림 무스타파 먼 길을 더 멀리 돌아갔네. 끝도 없이 걸어갔네. 낮에는 태양이 모래를 녹여버리고 밤에는 추위가 전갈이 독을 얼려버리는 사막을 지나 국경을 넘었네. 석 달 동안 장대비 내리는 뜨거운 물을 나라를 지나 검은 연기 내뿜는 거대한 굴뚝들의 숲을 지나 눈몰아치는 벌판 얼어 죽은 매머들이 갈비뼈 사이를 지나 배가 아팠지만 인사 대신 총질을 하고 로켓포를 쏘는 특이한 관습의 문명국을 지나 유리로 된 빌딩들이 가시처럼 도단한 자동차들이 사는 나라를 지나 나무들과 곤충들의 메트로폴리스 빽빽한 열대우림과 끈적이는 늪을 지나 어지럽고 배가 아팠지만 달빛에 별빛처럼 갈증 빛나는 메마른 소금 사막 지나 청어들이 꿈을 쫓아 상어들과 함께 폭풍우 치는 큰 바다 타자를 피해 늑대에 섞인 가재린 양 넓은 풀밭이나 온몸이 열에 들떠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티라노사우루스 검치 호랑이를 피해 숨막히는 습기에 아름드리 고사리 숲을 지나 흙탕물과 악어와 듀공이 뒤섞여 떠내려가는 소용돌이 강을 건너 배가 고프면 맹그로브 숲에서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를 잡아먹고 먹은 것들을 잡고 깨어버렸지만 목이 마르면 가시덤불 숲에 맺힌 맑은 피와 이슬을 핥아먹고 마침내 목적지 모국을 바로 영원하라 성스러운 전쟁을 벌이는 국제무장 테러단체 지구에 도착했네. 9달 하루 만에.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명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신의 명예로운 전사가 되기 위해 적들이 잔인한 학살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네. 뼈마디 하나하나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아팠지만 걷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훈련을 받았네. 하지만 그는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어리석은 압둘카림 무스타파. 전사가 해야 하는 것 중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었네. 안타깝게도 올리브 나무 키우기, 노래하기는 훈련 과정에 없었네. 훈련이 마무리되어 가자 교관들과 간부들은 나흘 밤마저 고민했네. 아프고 어리석은 압둘카림, 돌려보내야 할지 잔심부름꾼으로라도 써야 할지. 마지막 실전 훈련, 2명씩 짝을 지어 경계지역 정찰을 나갔네. 어리석은 압둘카림과 어리고 똑똑한 동료, 고대 유적 지역을 맡았네. 아프고 어리석은 압둘카림 무스타파, 교관이 준 칼처럼 무서운 명령대로 어리고 똑똑한 동료의 지시를 따르며 걸어갔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적을 발견했네. 어리석은 압둘카림, 모의 훈련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어리고 똑똑한 동료가 입을 틀어막고 잡아끌어 유적지의 거대한 돌무덤 뒤에 숨었네. 진짜 적이야, 이 바보야. 어리석은 압둘카림이 생겼지만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너무 추워. 속쪽만 있는 힘껏 꽉 잡고 적이 있는 쪽을 겨누고 뼈가 부러질 만큼 온몸을 떨었네. 그런 말은 명예롭지 않아! 어리석은 압둘카림 너무 큰 소리로 말하자 어리고 똑똑한 동료 깜짝 놀라 압둘카림이 머리를 후려쳤네. 다!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엉겁결에 총을 쏘았고 하품하며 총구를 떠난 총알 유적지의 거대한 돌격들을 느리게 3번 맞고 튀어 적의 뇌관을 꿰뚫는 것도 모르고 한계까지 불어오른 고통이 뇌를 삼켜버린 어리석은 압둘카림, 의식을 잃었네. 유적지 거대한 돌무덤으로 달려온 의사가 부풀어 오른 압둘카림의 배를 가르고 딸이 태어났네. 압둘카림 무스타파가 어리석은 청혼을 했네. 말라크 하미드의 지극히 아름다운 숨결로 스태된 생명이었네. 생명의 소식을 보고받은 위대한 사령관, 거대한 돌무덤에서 태어난 어리석은 압둘카림 무스타파와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의 딸에게 오래전 메디나의 조상들이 그를 위해 준비해놓은 마나트라는 이름을 정해주었네. 고통스러운 마나트, 엄마 아빠가 스며들지 못할 운명이었네. 얼굴도 숨결도 사랑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질 마나트의 탄생은 일급 비밀에 붙여졌네. 단체의 동료들에게도 어리석은 압둘카림에게조차 가엾고 공포스러운 마나트, 사령관이 4번째 정부에게 보내져 길러졌네. 공포와 증오의 생사를 뜯어먹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헛된 죽음과
사람이 어이없는 죽음을 알게 된 12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가엾고 아름다운 말라크하는데 가끔 어리석은 압둘카림이 청혼하는 모습이 떠올라 홀로 미소 지었네. 압둘카림이 불러줬던 노랫가락을 흥얼거렸네. 탐욕스럽고 음탕한 엄세자가 다시 자신을 초대할 날을 기다렸네.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가엾고 어리석은 압둘카림 무스타파. 더는 아프지 않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좋았네. 성스러운 단체들이 작전회의를 가는 위대한 사령관의 경호병력으로 자칭되었네. 기분이 날아갈 듯 감격스러웠네. 위대한 사령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네. 사령관은 어리석지만 신비스러운 압둘카림이 궁금했네.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서 자신의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하니 마을의 잔인한 원리주의 무장세력 군인들이 들이닥쳤네. 신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신의 이름으로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강간했네. 아름다운 말라크 벽잔 속에 숨었네.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서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위대한 사령관과 같은 차를 타고 갔네. 어리석은 압둘카림 몇 번을 망설이고 주저하다 자기 마을의 하미드 가문을 아느냐고 물었네. 위대한 사령관, 선조 때부터 아주 친밀한 집안이라고 말했네.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날아오를 듯 기뻐했대. 위대한 사령관 몇 번을 주저하고 망설이다 장엄한 목소리로 물었네. 부디 말해주게. 기억할 용기가 있다면 신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남자로 살라 하시던가 여자로 살라 하시던가. 위대한 사령관 동지여, 저는 오직 신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하여 명예로운 일이 된다면 여자로 살 수도 죽을 수도, 남자로 살 수도 죽을 수도. 순식간에 칼갈이 찢어졌네. 가엾고 어리석은 압둘카림. 페르시아만에 떠있는 항공모함 어두운 뱃속, 조종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조종사 다른 베르구의 명령에 따라 버튼을 누르고, 공중에서 소리 없이 차를 따라오던 무인드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차에 탄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칼갈이 찢었네. 압둘카림의 어리석음으로 모여있던 피와 뼈와 살들 조각조각 찢어져 지글지글 불탔네. 신께서 기뻐하실 명예로운 죽음이었네.
좌절고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적이 소매를 펄럭이며 다가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타 검고 딱딱해진 압둘카림의 살점을 맞췄네. 어금니 하나가 분화에 채여 흘러갔네.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지극히 인자하신 신의 하인이었고 가엾고 무섭게 죽었네.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서 낳은 딸도 모르는 채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는 어두운 벽장 속에 몸을 숨겼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벽장 밖으로 새나갔네. 군인들이 벽장으로 달려들었네. 즉시 반응하는 야수처럼. 번쩍! 온 세상이 빛으로 지워졌다 돌아왔네. 순간적인 폭발처럼. 군인들이 벽장문을 열어 젖혔을 때 아름다운 알맹이와 부피를 잃은 말라크의 옷과 히잡만 바닥에 엎질러져 울고 있었니. 가엾고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입을 벌리고 겉과 속을 뒤집어 버렸네. 말라크의 아름다움으로 모여있던 입자들 순식간에 뿔뿔이 우주 곳곳으로 흩어졌네. 신께서 기뻐하신 명예로운 죽음이었네. 잔인한 군인이 벽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말라크의 히잡을 만졌네. 크리스털 귀걸이 한 짝이 분화에 채여 굴러갔네. 지극히 아름다운 말라크 하미드, 지극히 인자하신 신의 천사였고 가엾고 무섭게 죽었네.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서 낳은 딸도 모르는 채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자신감을 되찾은 태양 더욱 밝게 빛나니 꽃들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고 새들은 어리석은 압둘카림의 노래를 기억하고 더욱 아름답게 노래 불렀네. 하미드, 하미드, 넌 어디서 왔니? 그대가 꿈을 어루만지고 지나가 웃음소리로 된 집을 만들어줄 거야. 그대는 눈웃음으로 된
장치를 불고 들어와 내 사랑은 젖은 공기에 사랑기 가득한 눈을 감고 구름처럼 가볍게 떠다니는 마음을 데리고 놀아야지. 어리석은 청년 압둘카림 무스타파, 지극히 아름다운 발라크 하문드 같은 날 죽었네. 운명대로 헛되이 어이없이 죽었기에 가족들은 합의하여 둘의 결혼식을 올렸네. 신랑 신부와 신랑 신부를 구성하던 그 무엇도 참석하지 않았네.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서 나온 어리석은 압둘카림과 아름다운 말라크의 딸, 공부와 증오의 생사를 뜯어먹으며 살아남아 12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의 헛된 죽음과 어머니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알게 될 것이었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심장이 터지도록 40일 동안 죽음의 땅을 헤매고 가엾고 공포스러운 만한테 전쟁과 복수의 신이 된 운명이었네. 무스타파, 넌 어디서 왔니?
동작이어서 아주 긴 이야기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연극의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라이브 연주까지 해주신 대학로에서 30년 이상 연극 음악을 계속 담당해 오신 김동욱 음악 감독님이 그동안의 우수한 그 음악들 중에서 5곡 정도를 골라서 관객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작은 음악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동욱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기억나는 곡이라고 해도 저는 매번 마지막 공연이 기억에 남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번 공연을 한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여운이 좀 남아있으리라 생각하고 방금 들려드렸던 것 같은 부분을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굳이 제목을 주자면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좀 아까 긴장감을 좀 유발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저희 내부적으로 다 아시는 멘트가 되겠지만 저의 음악을 만드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회화적이고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들려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것도 역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년 아저씨들의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놀았던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런데 고향은 많이 변했고 갈 수도 없고 하는 어떤 좀 되게 허무한 어떤 감정이 많이 있었던 장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향 생각하시고 그냥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생각을 하시던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 그 연주를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시고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사랑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남편분과 떨어져 살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 편지를 쓰고 낭독을 해주셨어요. 그때 내용이 굉장히 저도 감동스럽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오시면서도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때 제가 연주를 해드린 게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내용이 어떠셨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번 연주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혹시 짐작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해드릴 텐데요. 이때쯤 되면 모르는 것 좀 그만하고 알만한 것 좀 듣고 싶으셨을 텐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저희 배우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이 극의 원작자이신 작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3월부터 시작한 공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저도 건너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지금도 이 시각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이 바로 알리고 비추고 사랑과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는 작품이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공연의 연출을 맡은 최창근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이 작품의 원작자 아주 긴 시 아블카림 무스타파를 쓰신 박균수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제 연극은 배우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긴 다역을 맡으면서 이 작품에서 역할을 맡은 노유리 배우. 한층 더 빛나게 좀 멋진 음악을 작곡하고 라이브 연출까지 해주신 김동. 그리고 이 공연 연습부터 공연 올리기까지 제 옆에서 꾸준히 일 다 해준 조연출 김태정 조연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노유리 배우님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모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음악 감독님의 아내이신 강민주 화가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 공연에 저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찍어준 영화 감독님 김원진 영화 감독님이신데 저 뒤에서 오늘 공연도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이렇게 와서 지도해준 마이니스트 두 분이 계십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이정훈 마이니스트 그리고 이태건 마이니스트. 그리고 저기 뒤에서 이 연극 찍어주고 계신 바로뉴스의 김재희 기자님한테도 이게 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아주 시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문화예술인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돌아가면서 소회를 간단히 짧게 얘기하고 혹시 공연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한에서 이렇게 좀 성실껏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작가님부터 소개.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극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이제 보셨다시피 공연이 원작보다 한 100배 이상 좋죠. 원작은 잊어버리시고 이 공연의 맛과 기억해 충분하시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감사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브리카를 무스타파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떤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같이 해주는 분들, 찾아주신 고객분들께 고맙습니다. 네, 저도 단순히 시를 공연화하는 것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건데 시를 계속 읽고 또 분석도 하고 음악도 이제 제가 만들어보고 하면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작가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던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하면서 이 시에서 등장하던 그 두 남녀의 그 애틋함이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찾아주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혹시 공연 보시면서 이제 작은 음악회도 있었는데 뭐 자유롭게 이렇게 딱 질문 세 가지 정도, 세 질문만 받고 저희 추첨해서 경품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소소한 선물인데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공연 보시면서 뭐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셨나요? 질문 안 드리면 되게 뻘쭘하시잖아요. 아군이지만 작가님한테 어떤 계기로 이런 시를 쓰시게 됐는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예,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4월과 11월에 걸쳐서 팔루자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예, 팔루자 전투가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고요. 2004년에 4월달 첫 번째 이제 팔루자 전투인데 요즘은 많이 이제 그런 보도들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당시에는 경마 위계식 보도라고 하죠. 그래서 CNN 뉴스를 받아다가 그냥 그 생중계 화면을 많이 내보냈어요. 매일같이.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었고 또 70% 이상이 민간인이었어요. 정상수령을. 또 당시에 이미 인터넷 시대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TV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알자지라 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이 거의 생중계로 나왔어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충격 속에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짧게 잠깐씩 잠들었을 때 이제 팔루자 시내 아무도 없는 팔루자 시내에서 총알을 피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행동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시의 이야기 전체가 딱 떠올랐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쓰는 시를 쓰는 이제 방식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나올 때 써지는 방식으로 써질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가 저희한테 좀 특별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는 시예요. 바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왜 안 나와서 뭐 안 써지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루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소위 아라비의 상황이 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전의 신화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이 하나하나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고 뭐 공부하고 뭐 배우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궁금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18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게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말고는 달리 그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호흡이 긴 시다 보니까요. 짧은 것들을 하루 이틀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상생활과 병행하면서 같이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다른 일상적인 생활과 좀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호흡에 좀 썼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이듬해 책이 나오는데 제 혼자 알게 되겠습니다. 한 2질문 정도만 받고 거기에 그 배우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1인 다역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연 보면서 그 어조나 뭐 말투 뭐 이런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각각 그 캐릭터를 이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어떤 자아를 분열해서 뭐 그런 걸 하신 건지 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시에서 시어들에서 보이는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들에서 찾으려고 했고 또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신 책도 있어서 그걸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에서 벌어진 사랑 실제 이야기를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연출님이랑 이미지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인물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인지 마음인지 그거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기다리시는 추첨 시간으로 짧게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박수를 정말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원작 시가 499행이라고 우리가 세봤대요. 시인데요. 이거를 단 한 줄도 안 바꾸고 통으로 다 외워가지고 배우님이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실내에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시를 통으로 이 바로 배우님이세요. 박수 한 번만 다시. 이 공연에서 음악이 빠지면 대신 뭐가 남을까요?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순간부터 팬을 하기로 했고요. 너무 음악이 좋아서요. 그래서 제발 좀 이거를 음원으로 올려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에야 대답을 들었어요. 저기 일찍 왔을 때 이제 유튜브에 곧 올리실 거고 음원도 올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음악감독 김동훈 음악감독님 정말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저희 뒤풀이 시간도 있으니까 뒤풀이 시간 오셔가지고 다 가지 마시고요. 들리셔서 못다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아프리카리 무스타파가 실려있는 시집 소면의 산책 시집을 세 권 먼저 이렇게 추천해서 이 소면의 산책의 출판사 고창규 대표님 소개를 안 했는데 고창규 대표님 잠깐 이 시집 협찬회를 주시고 주셨습니다.
사태가 12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의 죽음을 알고 40일 동안 그러다가 전쟁과 복수의 신이 됐잖아요. 12번 모르겠습니다. 12번 없으세요? 예. 그러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밖에서 작가님이 사진 주실 거예요. 네, 저도 하나. 우리 배우님 먼저. 저는 5월입니다. 5월. 그 28번 되는가요? 그러면 5월에서 거의 끝나가니까 6월 6번 번도 아닙니까? 대성보다 안 받아요. 그럼 이제 행운도 7번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갑니다. 8번. 이제 아쉽게도 시즌 그거는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공연하면서 포스터를 여러 종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포스터 몇 점? 3월달 때 4장, 예. 5월달 때 네. 그 3월달 4점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28일 마지막 날인데 28번. 그러면 5월달이니까 5번. 죄송합니다. 그러면 1번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는. 1번. 불고의 윤리학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저희 박명란 감독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연출님. 네, 저는 11번 하겠습니다. 네, 15번. 우리 저기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이 영화제, 청년 영화제 스테이션장이십니다. 9점만 더. 네, 2점. 우리 음악 감독. 15번인가요? 우리 배우님. 3번. 6번. 9번. 예, 그 나머지 2점은 정말 갖고 싶은 분 5월 포스터 우리 직접 우리 재주가 많으신 우리 음악 감독님이 포스터 직접 만드신 미술대학에서 미술도 전공하셨고 포스터입니다. 2점 갖고 싶은 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 3월 30일 첫 공연을 했고요. 원래는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봄 시즌에 4월에 3번 공연하고 5월에 3번 공연하고 7번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좀 아쉽지만 오늘 끝으로 이 공연은 이제 다음에 또 올릴 기반을 마련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런데 7번의 공연을 모두 매진이 되는 관객분들이 계속 꽉꽉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생각지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꼭 이렇게 가족과 지인분들 나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그렇게 찍고 가시고요. 뒷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맛있는 술도 좀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